제2부 실전편. 실전 1회.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서 오세요. 저 어제 여기에서 산 원피스인데 집에 가서 다시 입어보니까 좀 작던데요. 손님, 그럼 한 치수 큰 걸로 보여드릴까요? 2번. 오늘 영화 어땠어요? 영화가 무서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서 좋았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요? 저는 많이 무섭던데요. 3번. 한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자주 찾는 쇼핑 장소를 조사한 결과 대형 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과 전통시장이 뒤를 이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대형 마트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이용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5번. 수요일 오전에 예약했는데요. 진료 예약 시간을 오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수요일 오후 예약은 다 찼습니다. 6번. 금요일에 해외로 출장 가게 돼서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 정말? 친한 친구인 내가 못 가면 미선이가 섭섭해하지 않겠어? 7번.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죄송해요. 주말에 피아노 대회가 있거든요. 앞으로 늦은 시간에는 피아노 치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8번. 저 물이 안 나오는데요. 어제 기숙사 게시판에 공지를 했는데 못 봤어요? 오늘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감기는 좀 괜찮아졌어요? 아니요. 어제부터 기침도 더 심해진 데다가 목도 많이 아파요.
모레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우리 집에 감기에 좋은 차가 있는데 지금 좀 가져다 드릴까요?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요? 정말 고마워요. 10번. 어제 제일 처음에 구경했던 학교 앞에 있는 집을 계약하고 싶어요. 결정을 잘 하셨어요. 계약하시려면 계약금 100만 원 하고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럼 먼저 은행에 들렀다가 올게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집주인한테 부동산으로 오라고 연락해 놓을게요. 11번. 제가 낄 반지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아무 장식이 없는 금반지로요. 요즘은 손님들이 화려한 것보다 장식이 없는 걸 많이 찾으시네요. 이 반지를 한번 껴보시겠어요?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가격도 괜찮고 반지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손가락에 꽉 끼네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더 큰 사이즈는 따로 주문하셔야 해요. 집까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계산만 먼저 해주세요. 12번. 김 선생님, 이틀 동안 고생하셨어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학생들을 인솔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스럽긴 했지만 이번 현장 학습은 다양한 활동이 많아서 학생들 반응도 좋고 저도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결과 보고서는 제가 쓸 테니까 김 선생님이 현장 학습 때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좀 게시해 주시겠어요? 그럴게요. 이따가 사진을 정리해서 오늘 저녁까지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일주일 정도 국내 여행을 하고 싶은데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아요. 청춘 기차표라고 일주일 동안 마음껏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걸 사서 여행하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와, 그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 됐네요. 네, 25세 이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14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영상 25도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세대 난방 사용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난방 공급을 중단합니다. 날씨의 변동 상황에 따라 습도나 온도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난방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울 명동에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재활용 기부 자판기는 지난해 11월 한 시민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채택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신 음료수 병이나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자판기에 넣으면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넣은 재활용품들을 팔아서 모은 수익금을 노숙자들이나 독거 노인들에게 기부한다고 합니다. (16번) 어린이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직업체험관을 개관하셨는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이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역사와 첨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입소문을 듣고 자녀와 함께 찾아오는 타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와, 미선 씨, 컴퓨터에 음악 파일이 정말 많네요. 이 음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겠어요. 돈을 쓰기는요. 무료로 음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료로 받았다고요? 음악은 가수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무료로 내려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가격을 내고 음악을 들어야 가수들이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18번. 아직 영화 상영 시간까지 시간이 있는데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갈까요? 영화관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는 공공장소인데 영화 상영 중에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거나 먹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음식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9번.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차를 운전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해당 요일에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그래요? 그런데 늘 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또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도 줄어들 테니까 일석이조지요. 일주일에 한 번 차를 타지 않는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될까요? 20번. 요즘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식사 모임 집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상진 씨, 이런 모임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대화 없이 식사를 하다 보니 급하게 식사를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만들어 먹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만나서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이라는 매개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배우는 것이지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앞에 있는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이번에 지원할 회사에 결국 합격하지 못할 거래. 그래서 그 회사에 지원하지 말까 봐. 재미로 보는 점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야? 점은 그냥 미신일 뿐이잖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을 보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무조건 믿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점을 보는 게 비과학적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점을 믿어. 실제로 점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비과학적인 점에 의존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모든 일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앞에 있는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이번에 지원할 회사에 결국 합격하지 못할 거래. 그래서 그 회사에 지원하지 말까 봐. 재미로 보는 점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야? 점은 그냥 미신일 뿐이잖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을 보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무조건 믿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점을 보는 게 비과학적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점을 믿어. 실제로 점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비과학적인 점에 의존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모든 일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중부 소방서이지요? 어린이 소방 안전 체험 교육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까? 소방차와 화재 진압 장비를 구경하고 불조심과 관련된 주제의 만화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소방관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겠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소방서별로 참가 가능 인원수와 교육 시간이 다르니까 예약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중부 소방서이지요? 어린이 소방 안전 체험 교육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까? 소방차와 화재 진압 장비를 구경하고 불조심과 관련된 주제의 만화로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소방관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겠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소방서별로 참가 가능 인원수와 교육 시간이 다르니까 예약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국 유명 관광 명소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광 안내소를 만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란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두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관광 안내원을 일컫는데,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칩니다. 안내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며 관광 정보 안내와 통역 서비스는 물론 소지품 분실 처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는 한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국 유명 관광 명소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광 안내소를 만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란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두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관광 안내원을 일컫는데,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칩니다. 안내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며 관광 정보 안내와 통역 서비스는 물론 소지품 분실 처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는 한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고 하더라. 응, 나도 뉴스를 봤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동성애가 좀 낯설고 불편해. 낯설고 불편하다는 건 동성애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오늘 서울광장에서 국내 동성애자 축제가 있다고 해서 동아리 친구들하고 그 축제에 한번 가볼까 해. 정말? 어떻게 거기에 갈 생각을 다 했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나는 아직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축제에 가면 동성애를 잘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축제 일정을 보니까 다양한 공연도 하고 동성애를 다룬 영화도 상영하더라.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뉴스에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고 하더라. 응, 나도 뉴스를 봤어. 그런데 나는 아직도 동성애가 좀 낯설고 불편해. 낯설고 불편하다는 건 동성애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오늘 서울광장에서 국내 동성애자 축제가 있다고 해서 동아리 친구들하고 그 축제에 한번 가볼까 해. 정말? 어떻게 거기에 갈 생각을 다 했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나는 아직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축제에 가면 동성애를 잘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축제 일정을 보니까 다양한 공연도 하고 동성애를 다룬 영화도 상영하더라.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가구를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목수라는 직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셨고 이 일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취미로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느낌이 좋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미 재단된 목재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나무를 다듬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우리 가족이 쓸 가구를 만들다가 가구가 너무 많아져서 주위에 나눠줬는데 다들 무척 좋아했습니다. 10년쯤 취미로 목공을 하다가 지난해 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교직원이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여행사 직원,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셋이 가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함께 디자인한 가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낀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신의 가구를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목수라는 직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셨고 이 일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취미로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느낌이 좋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미 재단된 목재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나무를 다듬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우리 가족이 쓸 가구를 만들다가 가구가 너무 많아져서 주위에 나눠줬는데 다들 무척 좋아했습니다. 10년쯤 취미로 목공을 하다가 지난해 가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교직원이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여행사 직원,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셋이 가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함께 디자인한 가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낀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담배세가 인상돼 담배값이 2,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 방안으로 담배세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담배세 인상 이후 최근 5년간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세 인상이 흡연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글쎄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금연 효과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배세 인상과 관련된 또 하나 문제는 인상된 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담배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인다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달부터 담배세가 인상돼 담배값이 2,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 감소 방안으로 담배세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담배세 인상 이후 최근 5년간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세 인상이 흡연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글쎄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금연 효과는 잠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배세 인상과 관련된 또 하나 문제는 인상된 세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담배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인다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과한 칭찬은 불안을 조장하는데 과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루라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결과 중심의 칭찬 방식도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그 방법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과한 칭찬은 불안을 조장하는데 과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루라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결과 중심의 칭찬 방식도 아이들에게 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그 방법에 따라 아이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YS팀의 투수 김강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 후배들,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우리 주위의 아버님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뛰고 있는 저를 보며 힘이 나신다며 손을 꼭 쥐어주시던 아버님들. 그분들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은퇴 결정은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선수로서는 은퇴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2번째 인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YS팀의 투수 김강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 후배들,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우리 주위의 아버님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뛰고 있는 저를 보며 힘이 나신다며 손을 꼭 쥐어주시던 아버님들. 그분들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은퇴 결정은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선수로서는 은퇴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2번째 인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김 박사님, 최근 음악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음악 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치료는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음악 치료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환자의 기분과 일치되는 분위기의 음악으로 치료를 시작해 점차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유도하는데 음악의 변화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악 치료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음악 치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치료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김 박사님, 최근 음악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음악 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 치료는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음악 치료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환자의 기분과 일치되는 분위기의 음악으로 치료를 시작해 점차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유도하는데 음악의 변화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악 치료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음악 치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치료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 민속촌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최근 한국 민속촌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화제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한국 민속촌은 지루하고 따분한 인상이었고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한국 민속촌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 향수를 가진 50대 이상의 관람객들만 찾던 민속촌이 최근 변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가옥과 풍경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인물까지 그대로 재현한 것이지요. 관람객은 조선시대 복장을 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속촌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관람객 비율이 작년에 비해 30%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민속촌은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전통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해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민속촌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최근 한국 민속촌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화제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전까지 한국 민속촌은 지루하고 따분한 인상이었고,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한국 민속촌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 향수를 가진 50대 이상의 관람객들만 찾던 민속촌이 최근 변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가옥과 풍경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인물까지 그대로 재현한 것이지요. 관람객은 조선시대 복장을 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속촌의 변화로 20대와 30대의 관람객 비율이 작년에 비해 30%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민속촌은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전통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해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젊은 사람들과 충돌이 잦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노인 경시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쌓아왔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면 노인들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 젊은 사람들과 충돌이 잦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타인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회 쇠약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노인 경시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쌓아왔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면 노인들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는 길이 200m의 골목 양옆으로 어린이들의 학용품을 파는 도매상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1960년대 동대문역 앞에서 볼펜을 팔던 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 최대의 문구 전문 시장으로 자리 잡아
90년대까지는 전국에서 물건을 사러 온 소매상들의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목은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한 문구 소비 인구의 감소 때문입니다.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고 커다란 문구 단지가 형성되었다는 점 덕분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동네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어서 거래처가 없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애환이 담긴 이곳이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해지기를 꿈꿔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는 길이 200m의 골목 양옆으로 어린이들의 학용품을 파는 도매상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1960년대 동대문역 앞에서 볼펜을 팔던 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 최대의 문구 전문 시장으로 자리 잡아 90년대까지는 전국에서 물건을 사러 온 소매상들의 차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목은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한 문구 소비 인구의 감소 때문입니다.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하고 커다란 문구 단지가 형성되었다는 점 덕분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동네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어서 거래처가 없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애환이 담긴 이곳이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해지기를 꿈꿔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본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재테크도 비슷한데요. 노력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평소에 절약해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절약으로 돈을 모으는 건 나만 잘하면 됩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저축을 늘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10년 후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줄이는 건 힘든 일이지만 10년 뒤의 목표가 뚜렷하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보다 늙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힘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본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재테크도 비슷한데요. 노력하지 않고 돈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과 평소에 절약해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절약으로 돈을 모으는 건 나만 잘하면 됩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저축을 늘리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10년 후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줄이는 건 힘든 일이지만 10년 뒤의 목표가 뚜렷하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보다 늙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돈을 벌기가 더 힘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진주시만의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진주 등축제인데요. 등축제의 성공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향후 등축제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 등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한국 축제 문화 산업의 본보기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00만 명의 관광객과 2천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축제 사상 최초로 캐나다에 축제를 수출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 등 개발 연구소를 설치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등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주 등축제는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등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등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진주시에는 진주시만의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진주 등축제인데요. 등축제의 성공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향후 등축제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 등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한국 축제 문화 산업의 본보기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300만 명의 관광객과 2천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축제 사상 최초로 캐나다에 축제를 수출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통 등 개발 연구소를 설치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등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주 등축제는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등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등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뇌 속의 정보를 읽고 전달하는 뇌 스캐닝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의사는 뇌 스캐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고 경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뇌 속을 살펴봄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이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뇌 스캐닝 기술은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뇌 속의 정보를 읽고 전달하는 뇌 스캐닝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의사는 뇌 스캐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고, 경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뇌 속을 살펴봄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이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뇌 스캐닝 기술은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